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에 수돗물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 피해가 심각한 삼척시에 지금까지 4,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고 1억여 원의 구호금품이 접수됐습니다. 동해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설악산 단풍이 채 내려오기도 전에 정상 부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강릉시 왕산면은 면 전체에 상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나 샘물을 쓰며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왕산면에 강릉시가 상수도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왕산면에는 제19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뒤 물이 안 나오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지하수나 샘물, 마을 상수도를 쓰는데 가정으로 연결된 송수관이 막히는 바람에 빗물을 받아 쓰며 버티고 있습니다. 빗물이라도 받아놓고는 저거 좀 아까 박에서 글로 좀 떠다가 화장실 변 잘 내려가지도 않아. 지금 뭐 사는 게 아니네. 강릉 시민들의 젖줄인 오봉저수지 위쪽인 왕산면은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도 막히고 상수관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왕산면 왕산리, 목계리, 도마 1, 2리까지 상수도를 연결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상수도 공급 계획 용역을 했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될 가구는 강릉시 왕산면 4개 마을에 478가구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반기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적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 보는 쪽에서는 왕산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많은 투자를 해서 좀 주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되게끔 해주셔서 하는 바랍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4개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설명회를 연 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방 상수도가 각 가정까지 모두 연결되려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갈로기 차인데 저희들이 잡는 거는 4년에서 5년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잡으면은 전 지역이 지방 상수도 확대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이 200억 원 이상 들어 지방 비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는 만큼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국비 확보 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삼척 지역 태풍 미탁 피해 현장에 지금까지 4,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각 지역 180여 개의 기관단체에서 4,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주택의 토사 제거를 비롯해 세탁과 가재도구 청소, 급식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복구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지금까지 44개 품목 7,700여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이 답지했고 3천여만 원의 성금이 접수됐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의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배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내 도로명판 설치율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 내 도로명판 필요 설치량은 9만 2천 개인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7%인 5만 2천여 개만 설치됐습니다.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강원대학교의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실이 2019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원대학교가 31.6%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은 60.8%였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고 이걸 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을 개정을 좀 해서 지역 인재 전형 최소 비율을
좀 의무화할 수 있도록. 민간 해양구조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사나 전국 민간 해양구조대원 4,389명에 대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은 2억 9천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소방청사나 의용소방대원 9만 4천여 명에게는 연간 679억 원, 1인당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간 자율구조대가 이런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양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과 제도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배현안입니다.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동해시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묵호항 바로 뒤에 달동네입니다. 차량이 접근할 도로가 없어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가파른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이곳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비포장이지만 소방도로가 뚫려 생활 불편이 많이 개선됐고 주택 수리가 곧 시작됩니다. 도로 없을 때는 밑에서 막 올라오고 아이들 오는 게 불편했는데 금년 추석에는 마침 여기까지 차가 나와서 여기서 차를 정착시키고 막 밑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지붕 개량 다 하고 또 화장실 개량 전부 다 하면은 전망 좋고 공기 좋고 정말 이 마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동해시 발안동 전통시장 뒤에 있는 이 마을의 재생사업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어 주택 수리도 3분의 1가량 진척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동해시의 2개 지구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발안지구는 신시가지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침체에 빠진 곳으로 내년부터 5년간 446억 원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인 삼화지구에는 4년간 208억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세태희가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적 기반을 조성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동호동과 부곡동에서도 사업이 이미 진행되거나 곧 착수되는 등 동해 시내 6곳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펼쳐져 낙후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공항의 원주-제주 노선이 지난 6개월 동안 선호 시간대에 증편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겨울철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주말부터 증편이 중단됩니다. 증편을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공항 개항 22년 만에 이루어진 첫 증편. 편도 주 4회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오전 출발, 저녁 도착의 선호 시간대 스케줄로 주말엔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낮에 가면은 일정이 거의 반나절이 없어지는 건데 아침 비행기로 가니까 확실히 가서도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원주공항 탑승객 수는 올 들어 7만 1천여 명으로 작년 한 해 탑승객인 4만 3천 명을 훌쩍 넘겼고 공급석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누적 탑승률은 올해 약 80%로 오히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 일시적 증편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다시 하루 1회 운항으로 되돌아갑니다. 강원도와 공항공사, 대한항공 등이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증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절기 안전상의 이유에서입니다. 겨울철 항공기 결빙을 막기 위해선 공군기지 내에 재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물론 인근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해 환경부와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개방빙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호 시간대 제주공항의 이착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선결 과제입니다.
원주공항의 저가 노선 도입이 기대됐던 플라이 강원도 면허 취득 조건에 따라 3년간 타공항 취항이 금지된 상황.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서둘러 편의를 고려한 항공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다 싶었는데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로 흩날려서 쌓일 정도의 양은 아니었지만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에 하얀 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는 흩날린 눈발이 쌓였습니다. 흰 눈은 빨간 단풍과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앙상한 가지에도 눈꽃이 피었습니다. 대청봉을 찾은 등산객들은 첫눈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천국 같아요. 너무 이쁘고 좋아요. 생각지도 않은 설악산 첫눈을 바로 앞에서 감상했다는 행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첫눈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올라온 몇 사람들만이 첫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데는 절기 상강을 9일 앞두고 설악산 고지대에 내린 올해 첫눈.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것으로 밤사이 내리던 비가 새벽 5시쯤 진눈깨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은 흩날리는 정도여서 쌓이지는 않아 적설량은 따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눈이나 비가 얼어 등산로 등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남북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 있는 관동 8경의 자료 수집과 기록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수진 강원도 의원은 오늘 열린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남북한 동해안에 있는 8곳의 관동 8경 명승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과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동해안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활성화도 필요하며 강원 민속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전국에서 강원도에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65kV급 초고압 송전탑은 전국에 1,04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334개, 경기도에 251개, 충남에 237개가 있습니다. 어 의원은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설악산 대청봉 인근에서 산행을 하던 66살 임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임 씨는 충북 청주의 산악회원으로 대청봉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